자, 최대 최소는 특별하게 이제 모양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한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이제 2차식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2차식이 들어가는 건 안 다뤄요. 근데 이제 일부러 2차식 같은 걸 넣어서 정의역의 범위를 좀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 최소의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171페이지에 20-5번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1-4x 더하기 5고 정의역을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첫 번째 풀이법은 이제 그냥 값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최소,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죠? 하나가 최대값을 가지면 하나가 최소값을 갖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아닌 유일한 지금 배운 것 중에 중요한 함수가 이제 그러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칭축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대칭축이 항상 모든 함수의 어떤 것들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양쪽에 끝값을 집어넣고 하나가 최대 하나가 최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2차 함수죠. 근데 무리함수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법은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8, 9니까 3 더하기 5가 돼서 맞죠? 8. 0 대입하면 1 더하기 5가 돼서 6. 이렇게 나오니까 최대가 6, 최대가 8, 최소가 6. 이렇게 그냥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값을 어떻게 계산해 보거나 뭐 이런 것도 방법이겠지만,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던 방법인데,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도 사실 그래프를 그려내고 범위를 주어지면 굳이 뭐 대칭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래프를 계속 그려내는 게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더 먼 쪽이 뭐 최대, 가까운 쪽이 최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그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하다 보면 나오는 어떤 결론 같은 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PQ 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이 얼마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이고 루트 밖에 나와 있는 값이 5죠? 네, 이렇게 돼요. 꼭지점 찾았죠? 그 다음에 A, B의 부호를 결정합시다. X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사분면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사분면. 그러니까 4분의 1 5 찍고 2사분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잡으면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되고 0일 때가 최소가 나오는 이제 결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좀 하세요.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건 이제 시험 가서 볼 때 이제 하면 되고,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귀찮지만 자꾸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 눈에 이제 그래프가 들어오고, 그래프가 들어와야 풀기가 좀 편해지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역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실 여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쓴다면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게 사실은 루트 b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쓰면 항상 루트 앞에는 플러스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형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써야 A도 부호로 결정할 수 있어서 위아래까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를 가지고 지금 책에서 나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풀어야죠. 근데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게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식이라면 Y-C는 요거 되게 중요한데 요거 잘 보세요. 이쪽이 절대값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쪽은 항상 무슨 부호야?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래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뭐 gx가 이쪽에다 갈까? 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형태가 이제 fx의 절대값이 k다 이러면 좀 풀기가 쉬워. 그럼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k로 풀면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둘 다 사실은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gx로 풀면 돼요. 알겠죠? 요 경우나 요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풀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달라. 이 경우는 fx는 음수가 돼도 되지만 gx는 절대로 음수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이 gx가 0보다 큰 범위로 정해져요. 그래서 부등식이 생겨요.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g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지금은 이런 함수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라지고 이 부분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x의 범위 정의 여기 결정이 되죠. 그쵸? 여기 안에서만 이 답을 구해야 되는. 알겠어요? 그런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 때는 조금 신경 쓰세요. 상수일 때는 모르는데 함수일 때는 조금 신경 써야 돼.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절대값이랑 거의 양수니까 y-c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의역과 나오죠. A의 부호를 뭔지 모르니까 계산하기 좀 애매하네. 자, 그다음 이게 풀어봅시다. x-c는 루트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양변 제곱하면 ay 플러스 b의 제곱은 그쵸? 이렇게 x-c 미안해. 이쪽을 제곱하면 안 되죠. 는 x-c의 제곱. 따라서 y는 a분의 1의 x-c의 제곱 더하기 빼기 a분의 b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역함수예요. 요게 역함수고 1대2 조건은 요거랑 조건이 바뀌면 돼요. 그래서 ay가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게 이제 치역으로 바뀌는 거고 x-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x-c가 0보다 크면 여기 양수죠, 그죠? 여기 이쪽만 나오죠. 그래서 여기보다 더 크다. 뭐 a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값이 좀 결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함수를 이제 그래프와 어떤 역함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배웠으면 이 함수에서 바로 PQ 값이 나오죠. PQ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방향은 A의 부호와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쳤죠. 그럼 이 역함수를 그린다는 건 이렇게 그린다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지. 맞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요렇게 그렸으니까 요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맞아요? 요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2차 함수 원래 이거의 이쪽 부분만 그리는 거야. 이게 꼭지점이잖아 2차 함수에,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를 구하는 순간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역함수를 구했다 그러면 역함수의 꼭지점은 c, a분의 b가 되는 거고, 맞아요?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개수가 이제 역수가 되는 건데 뭐 그것까지는 빼봅시다. 그것까지는 빼고 요렇게 되면 적어도 y는 뭔지 모르지만 x-c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b의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 앞에 k를 갖겠죠. 그래서 요 k를 갖겠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사실은 그냥 보자마자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조금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아예 이 식을 다루는 연습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꼭지점은 그냥 꼭지점이 평행 이동을 해서 그게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됐을 때 2차 함수의 꼭지점에 일반형 있잖아, 그치? 완전 제곱형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걸로 그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면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 첫 번째 방법으로는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1보다 작거나 같죠.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x는 마이너스 루트 y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양변 제곱하면 x 빼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4가 돼서 y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구하고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x는 1보다 작고요 y는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요. 반드시 써줘야 돼요. 정의역에 의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의역의 범위가 2차 함수는 원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역함수를 못 갔는데 역함수를 갖도록 정의역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쪽인지 정해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면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면 PQ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죠? 4,1 이렇게 되는 거. A, B의 부호를 구하면 A 앞의 부호는 양수로 B 앞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4사분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4,1에서 4사분면적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칭축을 하니까 이 점은 1,4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y는 x-1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를 조금 더 해봐야겠지. 뭘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k까지 구하고 싶으면 k도 이제 요거에 의해서 역수로 간다는 걸 알면 그냥 역수로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해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일 때 1을 지날 거 아니야. 1일 때 4를 지나는 건 맞죠. 그죠? 그러면 뭐 다른 값을 하나 대입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를 대입하면 0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5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역함수는 0을 대입하면 5가 나와야겠죠. 그럼 0을 대입하면 5가 나오도록 여기 값을 계산해 보면 k 값이 1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딱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 훨씬 더 편하긴 한데 이렇게 구해보시면 이렇게 구해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어떻게 되죠?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y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2차 함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4페이지. 이거 이것도 찍어요? 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별표를 쳐놓으세요.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9단원 174페이지. 여기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걸 예전에는 이거를 의미하는 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있었어요. 무연근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예시로 한번 좀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y는 루트 x 더하기 1 하고 y는 x 플러스 k가 아이고 x 플러스 k를 그러니까 어떤 무리함수랑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몇 점에서 만나느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몇 점에서 만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의 범위를 구하는데 서로 다른 두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 세 번째 안 만나? 이거에 대한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다가 반드시 그래프로 확인하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여기 파트는 그래프로 확인을 해야 돼. 이제 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얘랑 같다라고 넣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교점을 구하는 거야. 물론 정의역의 범위가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에서만 근을 가자.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y도 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사실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건데 얘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풀어요? 제곱해서 풀죠. 이걸 제곱해서 풀어요. 그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근이 아닌 애가 제곱이 되면서 근이 돼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해지잖아. 그치?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그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이 아닌 애가 쑥 들어가. 그걸 사실은 무슨 근이라고 해요? 무연근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단어는 요즘에 안 배우니까 그냥 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 아닌 i가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그 근을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여기 x제곱 2kx 미안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1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사실 어떤 근을 찾아야 되냐면 이제 중근을 찾아야 돼. 중근. 클 때하고 작을 때하고 기준이 되는 게 중근이잖아, 그지? 한 점에서 만날 때 중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중근을 찾으면 얼마가 되냐면 봅시다. 2k 제곱 k제곱 4k제곱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4k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5니까 얘가 0일 때 4분의 5죠. 그럼 예를 들어서 4분의 k, 그러니까 4분의 5보다 크면 뭐 2점, 4분의 5보다 작으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게 이제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크면 음수네요. 미안해요. 크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답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이 함수를 그려보면 PQ 값이 마이너스 1,0이고 이렇게 저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하자. 요렇게 가죠. 요렇게. 맞아요? 요렇게 가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 저 함수는 기울기가 얼마야? 1차 함수? 1이죠. 그래서 1이라서 요렇게 1이 되게 하는 요거는 요런 애. 그러면 이제 4분의 5일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죠. 4분의 5. 그러니까 4분의 5보다 크면 음수가 돼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어서 4분의 5보다 크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근이 0개는 맞아. 됐어요? 근데 요거보다 작으면 근이 2개가 나온다고. 2개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럼 왜 이렇게 풀리냐? 이거를 제곱하는 경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야. 알겠어요? 이게 생겨서 지금 근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식을 다시 풀어보면, 야, 그림이 조금 더 크게 그릴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안 만나는 영역은 맞아. 여기가 0개인 영역은 맞아. 그래서 K가 4분의 5보다 크다는 답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답이 돼요. K가 4분의 5일 때가 1개예요. 근데 2개가 어때? 2개가 요거보다 작을 때부터 여기를 지날 때까지지. 그래서 여기가 1을 지날 때니까 실제로 2개의 영역이 바뀌어서 1부터 K가 1부터 4분의 5일 때는 1개지, 그치? 그러니까 4분의 5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 이게 2개.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몇 개 맞나? 몇 점 맞나? 한 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K는 4분의 1보다 작다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떨어져서 여기에 가서 맞다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2개의 파트가 나오는 부분이 실제로 판별식으로 풀리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프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갑자기 살아나서 제곱을 하는 순간 이게 제곱이 되면 이것도 살아나서 2개 영역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사실은 이거나 어때요? 얘도 제곱하면 이 식이 되지? 얘도 제곱하면 이 식이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풀 게 아니었는데 얘가 풀려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한 이 식에는 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그래프를 확인해서 판단한다. 이게 무리함수에서 가장 이 부분이 헷갈린 부분인데 이 부분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프만 그려낼 줄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어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있고 싶지 않아요? 질문이 없어도 시간은 남아있어요. 그래도 질문이 없어요? 너무 확고하네요.